없어진 게 아니고요. 다음으로 밀어놓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은 연초라도 코로나 좀 안정이 되면 뭐 1단계 되면 같이 모시고 식사할 수 있게 내용을 있지 않습니까?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저도 얘기 좀 듣겠습니다. 물론 좀 먹고 하겠습니다. 차도 좀 드시고요. 물론 드시고 과자도 드시고.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죠. 마이크 나와요? 네. 우선 총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을왕해수장에 그 자살자나 뭐 이런 거 이제 우범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반영을 시켜주셔서 지금 조명이라든가 이 방대 울타리라든가 이런 걸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살하러 온 사람이라도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오더라도 그 을왕해수욕장 입구가 아니라 그 선착장 입구에 거기다 그 가족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당신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고 그 그림을 하나 넣어주시면 그동안에 이제 조명이라든가 울타리 그거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그림 마지막으로 그런 그림 하나 넣어주시면 참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용유동 을왕해수욕장 주민의 한 사람인 저희 딸이 이거 제안한 겁니다. 송영정이라고. 그래서 저 뭐 딸바보 노릇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건 저희가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로고데프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팻말도 만들고 하는데 예, 그 부분 아이디어 전에 저희가 같이 한번 전문가들하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 편하게 해주십시오. 예. 저도 그냥 저희 용유동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용유동의 조현우입니다. 그동안에 저도 통장도 많이 하면서 이제 지역의 그 둘레길, 올레길을 참 말씀을 드리다가 10년이 되니까 우리 홍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그 수건 사업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0%는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해놔서 요즘에 거기를 좀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정말 오늘 이렇게 상 받고 지역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라 우리 용유동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비되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좀 찾아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용유도 본도가 정말 그런 볼거리가 없어갖고 즐길 거리가 없어갖고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먹거리는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너무 저희가 행복하고 그래서 요즘 아침이면 늘 일어나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초대합니다. 그쪽을 좀 오셔가지고 선녀바위 그쪽에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우리 용유동에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님한테 올 한 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또 이제 우리 용유동이 필요하면 그때 또 이제 서로 맞춰서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촌 뉴딜 300도 우리 저기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안 됐었는데 예산은 107억을 받았어요. 어촌 뉴딜 300 중에는 제일 많이 받게 됐죠. 하여튼 뭐 이것저것 평가를 중앙에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시니까 그런 것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어제는 산림청에 다녀왔습니다. 대전 산림청에 가서 도시숲 최우수 상을 받아가지고 그 세계평화의 숲 관리하고 이러는 것들 잡는다고. 저는 사실 그 용정 국제도시에는 녹지나 공원들이 많아서 참 좋은데
원도심에 이제 그 공원 녹지들이 너무 없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도 좀 녹지에서 좀 녹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 안전에 대한 것들은 최우선으로 좀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진행합니다. 예, 우리 마스크 쓰고 마이크 달라고. 안녕하세요. 영종일동 주민자치 부회장 김사호입니다. 우리 공청장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영종일동 주민자치회가 영종국제도시 내 첫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한 결과 많은 장족이 발전했습니다.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정장님께서 내년에는 내교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그런 과정인데 또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지원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파악하고 사실 지나보면 별거 아닌데 그 순간에 좀 감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왔는데 이게 보면 이게 구자가 되고 육자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서 보면서 서로 구자, 육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상대 입장에서 보면 육자일 수 있는데 내 입장만 가지고 구자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좀 우스우면서 uk자는 글을 보내와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다. 6과 9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수에나 숫자에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걸 반대편에서 보면 내가 6이라고 주장했던 것도 9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상대는 그걸 보고 9라고 그러는데 나는 6이라고 후기고 있으면 상대가 할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오는 해프닝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들도 더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또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를 하는데 서로 다른 걸 해달라 그러면 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지만 의견을 모아서 하나 해달라 그러면 그게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좀 파악을 하고 배려할 수 있으면 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사동의 배입니다. 생태 풍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 주민 참여 예산이 배정돼 갖고 작업을 작년에 했는데 메인 대군산 통행로의 간접 조명이라든가 벽화 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뒷길은 다 있는데 메인이 안 됐으니까 오늘 코로나 사정 가능만 해서라도 원래 지나서 내년에는 좀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고 예산도 다 배정됐는데 그 메인이 안 됐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해안남로 그 자전거 도로 금산 인터체인지부터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굴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펜스도 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운전할 때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뭐 저녁에 경관 그 조명 그 반짝이 불려갖고 차량이 이탈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언제 좀 마무리될 계획인지 주민이 모르니까 좀 공지하려고 하니까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좀 조치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바로 조치 좀 하고 자전거 도로는 내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별로 조금 차이가 나서 내년까지는 일주할 수 있게 좀 하는데 공항공사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공항 구간이 한 4km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공항에서 예산을 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공항이 한 5천억 정도 적자라고 제가 좀 열흘 전에 공공사 사장을 만나서 차질 없이 좀 하자고는 얘기해서 본인들도 최대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은 76억 들여서 하는 거는 내년까지 마칠 겁니다. 다른 말씀 주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딱딱해지니까요. 과자도 못 드시고 못 드시는 거 같아요. 그럼 이제 드시면서 말씀하시죠. 편하게 대해서 뭐
한학계에 대해서요? 한학계도 워낙 미국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네. 항상 총장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가지고 우리 한학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장님께서 계속 신경 가져주시면은 저희 회원들 오직 한 명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악의 지역장 우리 장동준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다 자가격리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잘 극복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또 가서 힘들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로 좀 일정을 짜놨습니다. 계속 좀 이렇게 수고 좀 해주시고 서로들이 힘을 합하면 잘 되어져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학계 출장을 가보니까 그 샤워장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건의 좀 하세요. 왜 건의하라고 건의까지 하세요? 아니 우리 딸이 한학계 출장 번영해요. 한 분자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꾸 딸 얘기만 하네. 딸이 잘하셔서 그렇죠. 한학에는 이 자연 경관이나 아니면 천혜적인 자연적인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들어서면은 정말 그 샤워장이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붕어빵도 있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대요. 그것도 붕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붕어 맞아요? 근데 붕어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빵이 없어요? 붕어빵이 없대요. 이거 드실래요? 붕어빵 있는 분도 없고 없는 분도 있나 보다. 예, 이렇게 좀 종류가 다양하면서 그러니까 하필 붕어빵을 집어서 또 직원들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자리에서 여쭤봐도 되는 질문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여쭤봐야 되는지 지금 알아보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 전동 킥보드가 그 QR코드로 아무 데서나 타고 아무 데나 그냥 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구라든가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전동 킥보드가 막 네 다섯 대씩 막 그냥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신호등 바로 앞에 세워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보행자들도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지금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서 그 유치부 초등부가 다 등교 중지긴 한데 아이들 등하원 시에 부모님이랑 물론 같이 뭐 자전거 타고 오는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발로 구르는 그냥 전동 킥보드가 아니고 그냥 킥보드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신호등 살짝 경사길에 전동 킥보드가 네 다섯 대가 파킹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길에 킥보드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닐 거고 개인 사업자가 그냥 무단으로 도로에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규제할 수 없는 건지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 엄연한 통행로인데 그것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게
구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어떤 통행로나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연결할 수 있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금입니다. 저 이미숙님 말씀에 약간 제가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다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학교라고 유치원생부터 교통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영종도는 사실은 그런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리빙랩 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고 건의를 하긴 했지만 부처님 계시니까 혹시 우리 영종도에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걸 하나 해줍사하고 감히 건의드립니다. 학교는 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돼서 학교 신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완전 체험 교육장을 만들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한다고 하면 영종도뿐만 아니라 우리 중부의 안전 체험에 대한 것들을 좀 하려고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부터 킥보드까지 같이 근데- 연계해서 네. 교육을 시키는 정도. 그거 할 때 그걸 이제 한다 그럼 할 때 어떤 법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문 같은 것도 또 구해서 할 거니까요. 그럴 때 좀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아직 그런 계획은 짜고 있는데 그게 언제 실현이 될 수 있어야 될지는 조금 더 예산 상황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절차 선행 행정 절차를 거칠 부분이 좀 있어요. 감사합니다. 석금아 의원님 지금 제안하신 게 교통공원하고도 연계가 되겠네요. 네. 그 교통공원 할 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강원도 쪽에 가면 세이프 365인가 해가지고 재난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요. 네, 저 고향에 있어요, 태백에. 네, 태백 쪽에 네, 있습니다. 저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되게 뜻깊게 체험을 하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세 번 더 일부러 찾아갔었거든요. 교통과 재난까지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환경 문제 때문에 재난, 폭우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같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데요. 제가 우영수범 대장 했을 당시에 마이크 없어도 돼요. 목소리가 커서. 뭐냐면 인천 소방학교 그 서구청 쪽에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신청을 하거나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재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화재라든가 뭐 이런 때 이 자욱한 연기 같은 데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다 따로 있고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인천 그 서구청 앞에 서구청 건너편에 그 앞에 소방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돼요. 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발언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은 좀 발언 총량제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신 분들도 말씀 좀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이제 기회를 드시라도 안 하시면 그때는 이제 발언 총량제를 풀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테크니컬하게 좀 운영을 해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편안하기도 하고. 김정은 회장님은 할까요?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청장님께 늘 자주 뵙지만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용료동은 12개 통이지만 제가 무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119 코로나 때문에 이 상을 받았는데 좀 감지덕지합니다. 예. 제가 사는 데는 무의도고 4개 이제 무의도가 소무의도까지 해서 이제 4개 마을이 있지만은 그곳에 살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분들이 불안해요. 이제 4월달, 5월달에도 제가 2번을 이제 중부 정보보건소에다 신청을 해서 방역을 했고 또 이번에 한 학기가 이제 감염자가 나오자 하시는 말씀이 좀 각
개인 집에 방역심 해달라고 총장들하고 마을 분들하고 같이 한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큰 상을 주니까 좀 그렇네요. 어쨌든 청장님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제가 통장이 제가 6년 차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둘레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 3년, 2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하는데 워낙 봉사도 많이 봉사지만은 지역적으로 중국 쪽을 바라보는 석양이 참 멋집니다, 거기가. 그리고 공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파도가 치면 자꾸 유실되고 그러는데 제가 독촉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어른이 알아서 해주려 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 감사드리고 아마 내년쯤이면 이제 끝나겠죠. 독촉 전혀 안 하시는 겁니다. 독촉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통장 회장으로서 이제 조르기도 해봤고 총장님하고 또 개인적인 만나서 얘기도 해봤지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더 어려워요. 고맙다. 그럼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나마라 원장님은 특별히 말씀 주시고 어린이를 잘 케어하고 있어서 괜찮으시죠? 예. 오래만간이 어쩌면 보니까 건강해졌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가 몇 단계까지 내려가면은 경로당 오픈할 수 있는지 이 할아버지들은 괜찮은데 할머니들이 언제 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 모르죠. 정장 신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예. 코로나 단계 1.5단계도 우리가 강제하진 않고 2단계 이상 되면 이제 폐쇄하라고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우리 구 자체로만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1.5단계가 됐을 때 저희가 오픈하려고 청소하고 막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신 확진자가 나오면 경로당별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회장님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정부와 같이 맞춰서 하는 한 1단계나 그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인원수 줄이고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하더라도 식사 같은 걸 못하게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도 또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식사도 못하면 가서 뭐해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거는 구 자체에서 이렇게 단계를 정해서 하지 않고 정부하고 시하고 같이 맞춰서 전국이 같이 맞춰서 하는 형식이고 정부하고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주면 이제 시하고 맞춰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이 되는 사람이든 단순하게 혼자 그냥 집에 딱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다니시고 하니까 인접 부에도 다녀오시고 그분들하고 접하니까 같이 그렇게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더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몇 싸는데. 이런 자리가 참 드문데 겨울이라 싸늘한 거요.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을 건의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영란 회장님은 또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데 교통봉사도 하시나요, 지금? 안 하시나 보다. 모자는 산타 모자 쓴 거예요? 무슨 모자예요? 이렇게 주실 말씀 없게 좀 봉사활동 안 하셔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우리 노인숙 회장님은요? 그냥 웃고 말죠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언 총량제 들어갔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하다 보면요, 솔직히 방역하신 분들의 불편함이 진짜 많거든요.
본의 아니게 봉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봉사하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찾아보면은 솔직히 그 약품이 독해가지고 눈에도 들어오면 저희도 좀 쓰라리면서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뭐 호흡기도 마찬가지고 이러는데 마스크를 쓰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뭐 고글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집에 고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각 동에 지원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자꾸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 나눠놓고는 뭐. 하여튼 그거 좀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가 돼야 많이 될지 뭐. 아픕니다, 진짜. 우리 김경수 교수님은 뭐 새마을 얘기도 안 해줘? 강요 안 합니다. 강요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차 시간을 조금 시간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단축을 시켜서. 정말 1시간, 어떨 때는 1시간 넘게도 있다가 오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네. 오전에도 공영버스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또 노선 얘기도 했었고 시내버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시내버스는 이제 시에서 하는데 노선 개편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시에 가서 협의도 해서 예전만큼 다 복원시키고 나서 지금 현재 그것보다 조금 더 차량 정차도 하고 해서 일단 안은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대표들하고 논의도 좀 했었고 시에서도 참 많이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참 고마운데 그래도 이제 주민들 얘기하는데 한 번 뜻대로 다 되지는 못하는 불편함이 있죠. 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안정화 용역 과정이 지금 이제 1월부터 시작한 7개월, 6, 7개월 정도 안정화 용역 과정을 해서 그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안을 만들 건데 이번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우리 카드를 교통버스를 사용하면 거의 현금 내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카드 쓰고 이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정보로 누적돼요. 그래서 인천 시내 전체 노선에서 버스를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사람이 타고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실 시에서는 이제 노선을 처음에 노선안을 만드는 게 그걸 가지고 노선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따지고 보면 영종제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는 원도심,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그쪽의 분들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버스 운영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막 이랬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불편해서 오히려 승용차나 다른 걸 이용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리고 여기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노선도 새로하고 정차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해줬던 부분이어서 지금 요 정도까지 이제 안정화됐는데 말씀하셨던 그 이제 버스 노선이 안정화되면 그리고 공영버스라고 하는 걸 또 그걸 보완적으로 또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또 이윤버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뭐 좀 사각지대를 좀 메우려고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전체를 좀 상황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한 분 한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죄송할 뿐이죠. 그렇다고 전체를 다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 노력을 좀 할게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공영버스 위원으로서 회의를 참석했던 사람인데요. 우리 모의도 같은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제가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를 좀 몇 가지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단계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도로가 정상화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 갔다 오면은 뭐 실미나 한학교나 그 주말에 보십시오 얼마나 막히는가. 저도 갔다 오면 막 성질이 나요.
소장님도 어떻게 하셔서 아시는 지금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할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고 정상적으로는 지금 6번이 동인천을 하루 3번 무난하게 다니는데 한 번은 더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동네 분들이 아예 3번이면 됐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서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이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저 어려울까봐 대신 얘기해 주시죠. 이영호 중대장님도 한 말씀 주시죠. 네, 총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것 보면 지금 영종 1동대가 내년도 21년 1월부터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종 1동 그 행정복지센터 안에 이제 같이 입주를 해서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뒤늦게 창설이 되다 보니까 부지가 좀 떨어진 그 중단중학교 그 인근 영종 2동 행정복지센터 창설을 되는 그 부지 인근에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임시 가건물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창설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종동에 있던 그 약 한 2,800여 명이 되는 예비군이 약 한 1,300명과 1,500명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병무행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무행정 인원 이제 선거까지 병행 이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분들 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개인 방역 지침도 잘 준수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오늘부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서역 그 광장에 지금 임시 선별진료소가 지금 운영이 된다고 지금 저희 상수들한테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군 대표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저하고 저희 동대 행정병들과 같이 해가지고 지원 나가는데 지금 현재 뭐 2.5단계 관련해가지고는 그 이제 그 무증상자도 가가지고 지금 그 코로나 감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셔가지고 검사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게 전투부익군 이제 무슨 육군 뭐 현장 지원팀 해가지고 만장을 치고 있을 텐데 오시면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 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예상되지 못했던 분들이 자꾸 동대여서 그분은 LH하고 협의하고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코로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기존에 있던 선별진료소 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선별진료소를 더 좀 만들다 해서 수도권에 150개를 더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 중부에는 지금 원더심하고 여기 국제도시 보건과하고 이쪽에 2개가 있어서 하나를 더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이 어디나 싶어서 이제 운서역 그쪽에다가 했는데 인력은 저 정부에서 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군인, 경찰, 그리고 사무관, 예비사무관, 그러니까 이제 교육받고 이런 분들을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총괄하는 것이 또 의사가 계셔야 돼서 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있던 없던 검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비용도 무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상황을 3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지난 일요일 날은 오후에 대통령님께서 주재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들 다 불려나가고 거기서 이제 회의 과정에도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꼭 좀 막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는데 갑자기 여기 확산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또 이게 3단계로 갔을 때 우리 좀 지켜주시고 주변도 서로 이렇게 아우르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은경 좀 말씀하시죠. 알아서 김인수 아니 저희는 저기 미달시티에는 우리 21통에는 연로하신 또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문도 못 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이 조그만 거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공원에 이제 5번, 6번, 7번씩 이렇게 부리져서 노인네들이 이제 운동 삼아 이렇게 되시거든요. 지금은 답답해서 되시니까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좀 연로하신 분, 노인 독거노인들이 많으시니까 가끔 저한테 그런 분이 해요. 왜 저기 마스크를 좀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저기 그리고 또 연로하시니까 마스크를 사러 가기도 힘드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이런 또 약한 지역에는 좀 지원해 주실 수 없는지.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저희 마을에는 혼자 사는 노인네들도 80 다 넘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부분은 고연령층 이렇게 해서 저기 배분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석진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없어요? 김경미. 저희는 이제 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님들 마이크를 앞에 다 들어요. 여기는 안 들려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저희도 운영적인 면에서 많이 이제 지치지만 그래도 원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저희끼리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어린이집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원장님 말씀 들으면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제가 여담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은 우리 교회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긴급 2.5단계 긴급 돌봄만 그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어린 꼬맹이들이 그럼 한번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렵고 되게 나도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 기억에 우리가 43번째 한 확진자가 2개월째래요. 생후 2개월.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치료 과정부터 이렇게 좀 챙기라 그러고 이제 치료 완치됐다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오지 말라고. 근데 참 꼬맹이들이 그러면 정말 긴장이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얼마 전에 약 한 20일 정도 전에 공항 어린이집에 한번 또 확진자의 접촉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날 폐쇄시키고 다 귀가 조치시키고 검사하고 막 그러면서 또 부역배 준비하라 그러고 그랬는데 다행히 다 음성 나와서 우리가 참 이게 보이도 않는 녀석 보이면 한 대 쥐어박기라도 할 텐데 보이도 않는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씩 마스크 공부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가정통신원에 이제 좋은 마스크를 들고 주셔서 이렇게 안내드리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문 계시니까 작은 거지만 지금 해주시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나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 전체 마스크 5장씩 나눠주고 나서 욕하는 사람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마스크 사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도 사기도 하고 막 그래서 했는데 그걸 왜 나눠줬니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니는 뭐 어떡할 건데 그런 적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거면 그렇게 합니다. 해야 되죠.